18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명으로 북구 목욕탕과 수영구 댄스 동호회 등의 연쇄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동선과 관련해 목욕탕 8곳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매립지 경계 갈등에 대해 중앙분쟁조정위가 핵심 시설을 중구 경계에 넣는 부산항만공사의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구청은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반면 동구청은 수용할 수 없다며 대법원 제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근 학교 축구 운영 방식이 엘리트 교육에서 클럽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신이 활동하고 싶은 클럽을 직접 선택하고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꿈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강서구와 사상구 두 곳에 불과한 수소차 충전소가 올 연말 기장군 정관읍과 해운대구 송정동에 추가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최근 학교 축구 운영 방식이 엘리트에서 클럽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신이 활동하고 싶은 클럽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들과 꿈을 키워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운동장을 가득 채우는 힘찬 함성. 여느 초등학생과 같은 모습이지만 공을 잡는 순간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빠른 몸놀림과 드리블로 수비를 따돌립니다. 그래도 악착같이 따라붙는 수비수. 함성과 아쉬운 탄성이 엇갈리지만 곧 서로의 격려로 이어집니다. 해운대와 기장지역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유소년 축구클럽 훈련 현장입니다. 훈련은 학교 수업을 마친 뒤 매일 2시간씩 진행됩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매일 흘리는 땀방울만큼 실력도 쌓여갑니다. 훈련한 지는 지금 3년 정도 되고 있고 친구들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미드필더랑 센터백 수비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패스와 드리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날아오는 공을 향해 몸을 던지고 뛰어올라 공을 쳐냅니다. 같은 동작을 수백 번 반복하는 선수들은 미래의 수문장들입니다. 골키퍼를 희망하는 선수를 위해 전담 코치까지 배치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뒷받침돼 어린 초등학생들은 축구를 향한 꿈을 함께 꿀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 넘버원입니다. 나중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하려고요. 긴 머리를 휘날리며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 클럽의 유일한 여성 선수입니다. 오빠를 따라왔다 축구의 매력에 빠진 이 선수의 미래의 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저는 꿈이 축구 선수인데 지소연 축구 선수처럼 국가대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축구 선수 같아서. 지난 2018년 창단한 기장 유소년 축구단. 짧은 역사지만 지난 2019년에만 우승 2차례, 각종 대회에서 순위권에 드는 등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단기 성과가 아닌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미래를 향한 교육 철학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겁니다. 축구에 대한 기초 기술을 먼저 습득하고 그거와 더불어서 아이들의 인성적인 면을 잘 다룰 수 있으면 아이들이 축구 선수로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첫 번째 목표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를 누빌 축구 꿈나무들이 오늘 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등지고도 플레이 잘하고 모든 면에서 잘할 수 있어요. 개성이 넘치고 화려한 그런 드리블러 선수가 되고 싶어요. 드리블도 잘하고 개인기가 좋은 선수로 발전하고 싶어요.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18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은 26명으로 북구 목욕탕과 수영구 댄스 동호회 등과 관련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북구 목욕탕과 관련해 142명을 조사했고 추가로 이용자 1명과 접촉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확진자 동선 관련하여 목욕탕 8개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일부가 몸살기 등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목욕탕을 이용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벼운 감기 기운이나 근육통 등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목욕탕 이용을 삼가시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버이날 가족 모임발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개 모임에서 총 5명이 추가 확진돼 지금까지 24명이 확진됐습니다. 수영구 댄스 동호회도 연습실 이용자 2명과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부산에서 신문사 사진기자 출신의 김탁돈 문진우 사진전인 두 사진기자의 사진 이야기 전시회가 동구 범일동 피디아트 갤러리에서 25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지역 언론사 사진기자 출신인 두 작가의 80년대와 90년대 격동 한국 사회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선보였습니다. 김탁돈 작가는 민주화의 몸부림과 부산 민주항쟁을 주제로 부마 민주항쟁을 거쳐 6.10 부산 민주항쟁 현장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도 역사의 기록자라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직접 기록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얀마 자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40년 동안 잘 쌓아놨는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위 분들, 오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고 옛날 생각은 해보시고 앞으로 이런 건 다시 이렇게 또 돌려갔다가 하면 안 되겠죠. 반면 문진우 작가는 상실의 시대를 주제로 형제복지원이 사라진 직후 모습부터 암울했던 80년대 사회 풍경과 초상들을 촬영한 사진을 통해 독재와 산업화 과정에서 성장을 위해 개인의 자유는 통제되고 희생됐던 암울한 시대상을 기록한 사진을 선보였습니다. 8, 90년대 살았던 그 암울한 시기에 살았던 우리 도시인들, 우리 시민들의 그 삶과 표정을 주로 이제 좀 담았거든요. 그 사진을 보시면 전체로 보셔도 현장의 아주 격렬한 장면하고는 조금 대비가 될 겁니다. 피디아트 갤러리 개관 초대전에 참여한 두 작가는 민주화 투쟁 열기가 한창인 8, 90년대 시대를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매립지를 둔 중구와 동구 간의 갈등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매립지 오페라하우스를 비롯한 고부가 가치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라 행정구역 경계를 놓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중앙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갔는데요. 분쟁조정위는 심의 결과 부산항만공사가 낸 안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페라하우스를 비롯한 핵심 시설을 중구 경계에 넣는다는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진봉 중구청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북한 매립지 경계 갈등에 대해 중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제 열린 심의에 참석하신 걸로 아는데요.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또한 어떠한 타당성을 강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은 그 미래 세대에 우리가 물려줘야 할 유산입니다. 예. 그래서 부산의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도록 경계 구역을 부산 항만공사 중재안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영주 고가도로 기준이 경계구역의 명확성, 우리 매립지의 역사성, 그리고 북한 재개발 사업 수혜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재상의 안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워낙 오랜 시간 끌어왔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이번에 결정된 경계안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영주 고가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우리 경계안은 북한 매립지 경제구역 조정 문제가 우리 그 동구와 중구의 양지자재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에 부산 항만공사에서 제시한 중재안이며 우리 중구에서 제시한 안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으로 IT 영상 전시지구 4곳 중에서 2곳은 중구로 또 나머지 2곳은 동구로 편입이 되었으며 해양문화지구의 경우 문화시설인 오페라하우스 부지는 중구로 랜드마크 부지는 동구로 거의 편입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중구가 판정승을 했지만 동구에서는 대법원 제소의 뜻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지자체 간의 또다시 긴 싸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힌 사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중구와 동구가 서로 상생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우리 부산시에서는 또 두 지자체 간의 지역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호혜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대한민국과 부산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중재 역할을 부산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구역 조정 문제로 국가 사업이 지연되면은 중구는 물론이고 동구 또 부산 발전 나아가 국가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최소까지는 제가 동구에서 가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편 동구청은 이번 분쟁 조정의 결정에 대해 외립지 경계는 육상 경계 연장선상으로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무시한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는 20일 동구청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번 결정에 대한 입장을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문체부가 주최하는 관광벤처기업 공모전에서 부산의 관광벤처 사업체 12곳이 선정됐습니다. 올해 선정된 12곳은 초기 8곳, 성장 4곳으로 역대 최다 선정을 기록한 가운데 스마트 관광 추세에 발맞춰 관광 서비스에 IT와 플랫폼 기술을 접목한 기업이 절반 가까이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들 기업에게는 사업화 지원금이 3천만 원에서 최대 9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각종 교육과 판로 개척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네, 이어서 이렇게 전국 공모전에서 활약한 부산의 관광벤처 기업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부산시가 관광 마이스 산업의 재부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황혜련 부산시 관광 콘텐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관광벤처 사업 공모전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요. 이번 공모전 최다 선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그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은요, 그 문화체육관광부랑 한국관광공사가 주최 주관하는 매년 실시하는 공모전입니다. 이게 이제 관광 분야에 그 창의적인 관광 아이템이 있는 창업자를 선정을 해서 그 사업화 자금이라든지 이런 기업을 키우는, 집중적으로 키우고자 이런 공모전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공모전 역대 참여한 이래 최다 기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에서 좀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가 이제 이런 국가에서 하는 공모전에 선정이 많이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역을 벗어난 이제 국가대표 관광벤처 기업이다라는 이제 브랜드 네이밍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히 따라오는 그 사업화 자금 해서 기본 저희가 한 6억 정도가 5억에서 6억 정도가 유치되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모전 최다 선정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성과가 그냥 나온 건 아닐 테죠. 분명히 행정과 또 민간에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행정과 민간에서 같이 각자의 역할을 좀 수행을 했습니다. 특히 행정 부분은 우리 시와 부산관광공사에서 처음부터 바로 컨설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본인이 약한 부분이 다 각자 달라요. 그 다른 부분을 저희가 상담을 해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교육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좀 강점이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어주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번에 이제 특히 차별화된 게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이 업체들을 도와주자라고 이렇게 발벗고 나선 기업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관광벤처 기업으로 선정된 이 선배 기업들이 우리 후배 기업들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PT 현장에서 한번 그 PT한 그런 경험들, 그 다음에 노하우 이런 거를 좀 알려주겠다 해서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기업 컨설팅을 하자라고 모이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에게 그 1대1로 다 기업 컨설팅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많은 분들의 노력이 모였기에 선정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또 요즘 코로나19로 부산 내 관광 마이스 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업들도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 관광객들을 이제 모집해서 해외에 보내고 하는 여행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웃바운드 업체들은 그 수익이 거의 매출 제로입니다. 수익 제로인 상황에서 거의 2년째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 지금 변화하는 이 그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좀 만들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부산관광 119 위기 대응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각종 컨설팅을 다 합니다. 자금, 세무, 경영, 그다음에 법률 이런 종합 상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그런 전통적 방식으로는 수익 구조가 안 맞다라고 이제 생각하신 분들은 또 저희가 이제 2주 전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행업계 리스타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비즈니스 디지털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새로 하기 위한 그 이제 뭐 여행 패턴, 그다음에 트렌드 변화 이런 것도 이제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우리 영상 제작, 뭐 송출 이런 기술적인 부분까지 교육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습니다. 다른 관광 기업을 대상으로도 비즈니스 전환 교육 이렇게 해서 요 역량 강화 교육을 지금 현재 하려고 사업 주체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언급하셨던 부산관광 119 위기대응센터는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관광업계분들의 많은 활용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곳곳에 도움의 손길이 있으니까 업계분들이 이 지원책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혜련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바닷속 세상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의 기획전 심연의 상상이 18일 개막했습니다. 심연의 상상은 인류 잠수의 기원으로부터 해저 탐험의 역사와 첨단 기술의 발전 과정을 비롯해 수중도시 등 미래의 발전상까지 바다에 도전했던 인류의 역사와 인문학적 가치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특히 관람객과 상호작용하는 미디어 기술이 전시에 도입돼 해저 세계를 구현한 가상 공간에서 실제처럼 바닷속을 누비는 이색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코로나19로 전시장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온라인 전시와 전문가 인터뷰 영상도 함께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심연의 상상 기획전은 오는 10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항만소방서가 18일 영도구 하량에서 어선 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에는 소방서를 비롯해 해양경찰서와 동삼 어촌계가 참여했으며 하량에 계류 중인 정박어선에서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어민들이 초기 진화를 하고 소방과 해경이 연안 구조정을 활용해 진화 훈련을 펼쳤습니다. 항만소방서는 항구에 정박된 어선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소재로 돼 있어 인접 성박으로 불이 확산될 위험이 크다며 초기의 화재를 진화하기 위한 훈련을 지속해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강서구와 사상구 두 곳에 불과한 수소차 충전소가 올 연말 기장군 정관읍과 해운대구 송정동에 추가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기장구와 해운대 수소 충전소 구축에 대한 건축 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해 이용자들의 장시간 대기와 원정 충전 등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사상구 학장동 충전소에도 충전기 2기가 추가로 설치될 계획입니다. 현재 부산에 등록된 수소차는 수소 승용차 1,070여 대, 수소버스 20대이며 올해 수소 승용차 1,200대, 수소버스 20대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지역 경제계와 함께 백신 유급 휴가 시행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와 경영자 총협회는 회원사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 참여와 함께 유급 휴가 시행 확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백신 유급 휴가에 참여한 기업은 한진중공업, 서원유통, NK금융지주 등 7곳입니다. 이와 함께 부산시도 백신 접종을 확대하기 위해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정부 지원을 포함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